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사를 알아차리는 방법, 이게 부사인지 아닌지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 팔품사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굳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저를 비난하거나 어리석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거든요. 품사 같은 경우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뭐 형용사 이런 것들 4개만 언급합니다. 보통 저는. 나머지 팔품사가 뭐가 있나, 뭐 대명사, 그리고 전치사, 감탄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대명사는 어차피 명사에 속하는 거니까 굳이 따로 빼서 익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탄사 같은 경우는 정말 비율이 정말 낮거든요. 이것을 굳이 같은 동급으로 생각해서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취급을 안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뭐 팔품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품새를 구별하면서 공부를 해라, 단어를 익혀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부사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상당히 유용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이게 육하원칙이라는 거 아시나요? 육하원칙에서 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리고 누가 무엇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 무엇을.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유용한지 아닌지 판단해 보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누가와 무엇을은 제외하고요. 누가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성분 중에 하나인 주어에 해당되거든요. 어쨌거나 성분 얘기는 안 했었는데 성분 얘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주어고, 그 다음에 그 성분 중에 하나, 성분이나 요소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얘는 또 목적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외하고, 그럼 4개 남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다 뭐라고요? 부사입니다. 해석의 문제. 제가 말씀드린 싶은 것 2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로 해석되는 게 바로 부사예요. 일단 이게 1,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 특징. 이것은 그냥 공식처럼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부사라고 하는 게, 부사라고 하는 게, 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명사, 동사, 형용사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사는 명사 빼고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형으로 해서. 그냥 첫 글자만 딸게요. 부동형. 형부동이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즉 부사나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부사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사는 부사, 형용사, 동사 다 꾸며준다. 뭐 문장 전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품사만 생각하자고요. 그럼 이 규칙, 1번 규칙과 2번 규칙,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이고요. 1번은 이것은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그냥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얘는 왜 그렇죠? 저도 몰라요. 영어의 규칙이 패턴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요 규칙을 원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해석하는 거,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되는 게 다 부사거든요. 그리고 부사의 특징은 뭐냐면, 부사라고 하는 말은
주된 주인공이 아니고 부수적인 거거든요. 조연 같은 거예요. 조연. 그리고 약간 조미료 같은 거거든요. 조미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외울 때 부사는 조금 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문제, 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문제 같은 거 풀 때 부사 같은 거는 이런 곁가지 같은 거, 조미료, 깍두기 같은 거기 때문에 설사 몰라도 문장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강조하거나 뭔가 첨가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로 해석되는 게 부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부사,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다. 명사 빼고. 그럼 요 규칙을 가지고 한번 부사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써볼게요. He runs. run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 s가 붙는 것은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인칭 단수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그냥 쓰죠.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단어 있잖아요. fast. fast란 단어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거의 그렇게 나오거든요. 부사로 하면은 빨리고요. 형용사로 하면은 빠른이 됩니다. 빠른. 전에 말씀드린 규칙처럼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니은으로 해석되는 것을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얘는 빨리도 되고 빠른도 됩니다. 즉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그럼 어떻게 알죠? 이 단어 자체로는 알 수가 없죠. 이 문장에서 알아내야 되죠. 그런데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해석. 저한테 물어봤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합니까?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툭 던집니다. 본인들이 답답하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말해주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영어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 하도 들으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렇게 한마디로 듣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 친구들은.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어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해석을 잘하면 돼. 해석을 잘하면 돼. 잘.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어쨌든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해석을 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영어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다. 특히나 수험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단어를 공부를 일단 해야 되고, 가장 처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문법을 공부해야 되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거든요. 규칙, 패턴. 뭐 수학에서 수열 같은 것들을 여러분 파악하는 것처럼 일정한 규칙과 패턴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지식을 다 활용해서 해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어 공부에 특히 수험 공부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네, 아셨죠? 그러면 일단 여기 히라고 하는 것은 그는 또는 그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말씀드리면 그는 달린다예요. 달린다. s가 붙은 것은 그러니까 3인칭 단수라서 그렇거든요. 3인칭 단수 얘기는 나중에 또 한다라고 했었죠. 그는 달린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립니까? 빨리 달려요. 얘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생각해 보실래요? 바로 이렇게 동사를 꾸며줍니다. 달려. 근데 어떻게 달려? 빨리 달려. 그래서 얘는 부사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로 해석되는 건 바로 부사라고 그랬죠. 달려. 어떻게 달려? 빨리. 어떻게죠? 어떻게. 그리고 얘가 동사잖아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부사밖에 없어요. 그렇게 두 가지 규칙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얘가 부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